밖에서 짐승이 울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울음이었습니다. 통나무집 문바로 바뀌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통나무 틈 사이로 매서운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옥년이 두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금이, 은이 9살과 7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더 꽉 안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남편 복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소금 대박은 비어 있었습니다. 금이가 열이 났습니다. 그래도 옥년은 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눈보라에서 시작합니다. 나라명으로 끌려온 함경도 벽지, 남편이 드러눕고 소금 한 톨이 없고 맹수가 울부짖는 그 밤에 어머니 혼자 버텼습니다. 이름은 옥년, 경상도 밀양에서 나고 자란 여인, 한 번도 눈보라를 본 적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함경도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린 시절 추위와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소금 한 숟가락이 귀했던 그 시절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해야 합니다. 복만의 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밀양에서 손꼽히는 안방마님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옥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이, 은이, 딸 둘, 최 씨는 그것이 한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것이 우리 집대를 끊을 작정이냐?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 씨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국이 짜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널면 이불이 덜 말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면 왜 그리 오래 걸리냐고 했습니다. 옥년은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만이 옆에 있어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서였습니다. 옥년이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이주 명령이 내려지던 날이었습니다. 복만이 떨리는 손으로 방을 붙인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최 씨가 보았습니다. 함경도라고 복만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라명입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그 먼 데를 가야 하는 거냐? 그러더니 옥년을 보았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이라니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부정한 년이 집에 들어오더니 이게 다 내 탓이야. 복만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잖습니까? 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라에서 왜 우리 집을 찍겠어. 동네 안악들이 마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봐. 저 집 며느리 부정한 거 내가 진작 알았지. 결국 내 아들을 함경도까지 보내는구나. 옥년이 들었습니다.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짐 싸는 옥년 곁에 복만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말을 했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안 괜찮잖소. 옥년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우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게 무서우신 거예요. 복만이 말을 못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복만이 옥년을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오래 봤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옥년이 마당을 지나다가
사랑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나왔습니다. 최 씨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어릴 때 입던 작은 저고리였습니다. 최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였습니다. 옥년이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모습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운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분도 어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봐. 복만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최 씨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만 두고 혼자 돌아오너라. 작은 소리였지만 옥년이 들었습니다. 옥년이 짐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만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옥년 곁으로 왔습니다. 최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최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년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금이와 은이가 뒤따랐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대문 앞에 서서 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감간이었습니다. 마을 앞에 방을 붙였습니다. 함경도 북방 개척. 이 마을에서 5가구. 복만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복만이 뛰어가서 방 앞에 섰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박복만.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감간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함경도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감간이 말했습니다. 나라명이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9살, 7살입니다. 그 먼 데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감간이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버텨라. 나라명이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복만이 집에 왔습니다. 옥년이 봤습니다. 어떻게 됐소? 복만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년이 그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년이 짐을 쌌습니다. 뭘 챙길지 생각했습니다. 씨앗, 바늘, 삼배 2필, 소금 1대박, 씨앗 보자기를 오래 들었습니다. 밀양 땅에서 심었던 씨앗들이었습니다. 콩, 수수, 조. 이 땅에서 이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함경도 땅에도 봄은 오겠지. 씨앗 보자기를 집 맨 위에 얹었습니다. 아이들 겨울옷, 남편 연장, 이불 2채. 함경도 겨울에는 이불이 생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채 더 챙기고 싶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짐이 이미 무거웠습니다. 2채만 쌌습니다. 복만이 봤습니다. 무섭지 않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무섭지요. 그래도 가야지요. 이웃에게 이별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옥년이 복만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복만이 봤습니다. 그래도 간다고 했잖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갈게요. 그래도 무섭다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옥년이 말했습니다. 금이 은이 데리고 그 먼 데를 가는 게 무서워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킬 거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나왔습니다. 장에 가면 사오라고 부탁하던 친구가
옥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언제 오냐? 옥년이 말했습니다. 자리 잡으면 그게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금이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있거라. 금이가 울었습니다. 옥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이들이 더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함경도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2번 눈이 왔습니다. 첫 번째 눈이 왔을 때 은희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솜이 와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2번째 눈이 왔을 때는 은희가 울었습니다. 추워요. 은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옥년이 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걸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길가 주막 앞에서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오는 거야? 어서 나가. 할머니가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야 하오. 우리도 해지기 전에 다음 주막까지 가야 하오. 옥년이 말했습니다. 잠깐요. 옥년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 옥년이 받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내쫓았어. 내가 늙어서 짐이 된다고. 옥년이 잠깐 있었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불이 2채뿐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한 채 드릴게요. 복만이 받습니다. 우리도 없는데. 옥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복만이 말을 못했습니다. 옥년이 짐에서 이불 한 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습니다. 이거 당신들 거 아니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이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 가는 게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함경도요. 할머니가 받습니다. 그 먼 데를. 옥년이 말했습니다. 나라 명이라서요. 할머니가 한참 있었습니다. 옥년 손을 잡았습니다. 2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살아서 봄을 봐요.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불 한 채 드렸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응. 금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로 자야 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넷이 같이 자면 따뜻해. 금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나쁜 사람은 아니지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금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쉬는 곳에서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왜 거기 가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가라고 해서. 금이가 말했습니다.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금이가 말했습니다. 왜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나라 명이니까. 금이가 말했습니다. 나라가 뭔데요? 옥년이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나라를 시키면 가야 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한 거예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금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요? 옥년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북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집을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통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복만이 받습니다. 이걸로 집을 지으라는 거냐? 감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복만이 통나무를 들었습니다. 옥년도 들었습니다. 금이와 은이도 작은 것을 날랐습니다.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20일 동안 끼니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침에 통나무를 들었습니다. 낮에 쌓았습니다. 저녁에 무너진 걸 다시 쌓았습니다. 어떤 날은 쌓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옥년이 그걸 봤습니다. 다시 쌓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무너졌습니다. 또 쌓았습니다. 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언제 다 돼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은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조금만 더야. 그 말을 사흘째 했습니다. 작은 통나무집이 섰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틈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겨울 전에 다 메워야겠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메울게요. 복만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겨울 양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옥년이 흙과 짚을 이겼습니다. 통나무 틈 사이사이를 막았습니다. 손이 곱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한 틈, 두 틈, 하나씩 막았습니다. 금이와 은이가 옆에서 봤습니다. 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내 손 다쳐. 가서 놀아. 은이가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었습니다. 옥년이 혼자 메웠습니다. 틈 하나, 틈 둘, 틈 셋. 그렇게 가을이 지났습니다. 첫 겨울이 왔습니다. 같은 이주민 가구가 있었습니다. 김씨 댁이었습니다. 김씨 남편은 허우대가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다쳤습니다. 발목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넘다가 허리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못 나가겠소.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김씨 안에는 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드러눕고 아이는 울고 먹을 것은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내가 혼자 나무를 했습니다. 혼자 물을 길었습니다. 혼자 함정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옥년이 나무를 하고 있으니 김씨 아내가 왔습니다. 옥년씨, 참 대단하오. 우리 남편은 허리 아프다 누워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인데. 옥년이 말했습니다. 힘드시지요?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옥년 시내는 남편도 사냥 잘 다니고 부럽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네는 잘 되겠소. 부지런하니까. 그 목소리가 부러움인지 절박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년이 봤습니다. 이 여자도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 힘듦이 옥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복만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만이 돌아왔습니다. 한 발을 절었습니다. 옥년이 뛰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소? 복만이 말했습니다. 짐승 함정에 빠졌소.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금이와 은이가 봤습니다. 아버지, 복만이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옥년이 천으로 발목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찜질을 했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옥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당신이 다 해야 하잖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요.
내가 할게요. 복만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복만이 드러누웠습니다. 옥년이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와 있으면 쳤습니다. 나무를 했습니다. 짐승 잡을 함정을 점검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 먹였습니다. 복만 먹였습니다. 저녁에 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벌어진 곳은 다시 메웠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방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이가 학이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저기 봐요. 학 한 마리가 눈 위를 날았습니다. 옥년이 봤습니다. 예쁘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저 새도 춥겠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저 새는 깃털이 있어. 괜찮아. 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불이 있지. 금이가 웃었습니다. 이웃집 이주민 안악이 왔습니다. 혼자 힘들지 않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악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같이 도와줄 텐데. 우리도 힘들어서. 옥년이 말했습니다. 서로 힘드니까 그냥 두세요. 안악이 돌아갔습니다. 옥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누가 왔소? 이웃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꼴을 하니 당신 창피하지 않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다친 거잖아요. 복만이 천장을 봤습니다. 그래도 옥년이 말했습니다. 빨리 나아요. 당신 나아야 제가 편해요. 복만이 잠시 있다가 웃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감간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만에게 전했습니다. 복만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습니다. 밀양에서 온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최 씨의 글씨였습니다. 복만이 밤에 혼자 읽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함경도 추위에 내 몸 상하지 않았느냐? 어미가 걱정이 된다. 저 여자는 두고 혼자 돌아오너라. 어미가 새 혼처를 구해놓겠다. 아들도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복만이 편지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작게, 작게, 더 작게 찢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만이 그걸 그냥 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년이 방을 쓸다가 종이 조각들을 봤습니다. 밀양에서 온 종이었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 여자는 두고 혼자 돌아오너라. 옥년이 그 조각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조각들을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눈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리라 하고 나라는 우리를 여기 버리고 이 추위 속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복만이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옥년 곁에 앉았습니다. 눈이 오는 마당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봤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봤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옥년이 말했습니다. 찢었지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남았소. 그게 내 답이요. 옥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복만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금이 은이 때문에 남았소. 눈이 계속 왔습니다. 옥년이 복만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둘의 어깨 위에, 둘의 머리 위에,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이불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봐요. 옥년이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금이가 울었습니다. 울지 마. 어머니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조각이었습니다. 금이가 옥년 손에 감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면 좀 나아요. 옥년이 봤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발목 감는 거 봤어요. 옥년이 금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어떤 날은 낮에도 짐승이 통나무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옥년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걸었습니다. 짐승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한식경이 지났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갔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응, 갔어. 은희가 옥년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옥년이 은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건 안에서만 알았습니다. 밖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방에서 들었습니다. 자기가 나갔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복만이 발목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빨리 나아야 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무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함정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누워 있습니다. 복만이 천장을 봤습니다. 통나무 천장이었습니다. 저 통나무를 당신이 날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매일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년이 소금 대박을 봤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긁었습니다.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옥년이 그걸 봤습니다. 아이들 국에 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만 음식에 소금이 없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소금을 구하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주민 마을까지 반나절이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 날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옥년이 대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했습니다. 금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금이가 말했습니다. 눈 빨개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부엌이 연기 차서 금이가 봤습니다. 어머니, 옥년이 봤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소금 없어도 괜찮아요. 저 싱거운 거 좋아해요. 옥년이 금이를 봤습니다. 9살짜리가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 걸 알면서 모른 척 해줬습니다. 옥년이 금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금이가 옥년 등을 토닥였습니다. 9살이 어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옥년이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씨 아내가 왔습니다. 마당 앞에 섰습니다. 옥년씨, 옥년이 나왔습니다. 왜요?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금 없다고 들었소? 옥년이 받습니다. 그래요.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금도 없는 집에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나려고. 말은 퉁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씨 아내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없소? 그 눈빛이었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어서 남의 집 걱정으로 대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년이 그걸 봤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나지요.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드러눕고 소금도 없고 이러다 애들 굶겨 죽이겠네. 애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감간한테 말할 수도 있어. 이 집 사정 딱하다고. 옥년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감간이 도와줄 수도 있잖소. 읍내에 이주민 숙소가 있다 하던데. 그 뜻을 알았습니다. 이 집 버텨도 못 버틸 것 같으면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김씨 아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옥년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 여자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그 무서움이 옥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복만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맛있었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소금도 없는 밥이. 복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밥이니까. 금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맛있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옥년이 그 셋을 봤습니다. 소금 없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이 셋이 있어서 맛있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졌습니다. 밖에서 짐승 울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통나무집 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긁었습니다. 또 긁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복만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발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불씨를 크게 살렸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나갔습니다.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년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크게 키웠습니다. 짐승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통나무집 바깥에 횃불을 세우려 했습니다. 바람이 셌습니다. 꺼졌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꺼졌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3번, 4번, 5번, 바람이 또 쳤습니다. 꺼졌습니다. 6번, 손이 얼었습니다. 부싯돌을 쥐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쳤습니다. 불씨가 났습니다. 횃불이 붙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그 횃불이 꺼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이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금이야. 금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파? 금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추워요. 열이었습니다. 옥년이 이불을 더 덮었습니다. 은희를 금이 옆으로 붙였습니다. 복만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네 식구가 한 이불 아래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옥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금이 이마를 한 식경마다 만졌습니다. 내려가는지 더 오르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식, 축시, 짐승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옥년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가지 마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금이 옆에 있을게. 금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짐승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인시, 묘시가 됐습니다. 금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옥년이 그때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잠이 왔습니다. 밖에서 짐승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함정에서 짐승이 잡혔습니다. 옥년이 복만에게 알렸습니다. 복만이 가려 했습니다.
제가 가요. 옥년이 갔습니다. 노루 한 마리였습니다. 큰 것이었습니다. 며칠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옥년이 노루를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김씨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잘 됐소. 오늘 우리도 먹을 게 없소. 반씩 나누면 되겠소. 옥년이 받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옥년이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김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반이면 돼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반 드릴게요. 나눠줬습니다. 김씨 아내가 갔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줘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이웃이니까. 금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우리 소금 없다고 뭐라 했잖아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야.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착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요? 옥년이 잠깐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야. 그 겨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간이 왔습니다. 부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생존 확인이다. 그런데 김씨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감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옥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감간이 집 안을 봤습니다. 복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금이와 은희가 복만 옆에 있었습니다. 감간이 말했습니다. 남정네가 왜 누워 있냐? 옥년이 말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감간이 집 안을 훑어봤습니다. 소금 대박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감간이 말했습니다. 이 가구 겨울 나기 힘들겠구나.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씨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집은 안 됩니다. 남정네가 저 꼴이면 봄까지 버티겠습니까? 옥년이 김씨를 봤습니다. 감간이 말했습니다. 봄까지 못 버틸 것 같으면 지금 내려가는 게 낫다. 읍내에 이주민 숙소가 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감간이 봤습니다. 뭐? 옥년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김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무슨, 이건 나라를 위해 하는 말이요. 저 집은 집만 된다 이거요. 옥년이 김씨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고한 거지요. 김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옥년이 말했습니다. 내 소금 없을 때 뭐라 했소? 내 함정 고기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감간한테 고발까지. 김씨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간이 두 쪽을 봤습니다. 옥년이 감간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감간이 봤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감간이 말을 못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이 집 제가 지었습니다. 감간이 봤습니다. 틈도 제가 메웠습니다. 나무도 제가 했습니다. 짐승이 와도 제가 쫓았습니다. 소금이 없어도 버텼습니다. 감간이 말을 못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기 있습니다. 봄까지 있겠습니다. 감간이 오래 봤습니다. 옥년 손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감간이 자기 손을 봤습니다. 자기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감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명령받아 여기 왔다. 옥년이 봤습니다. 이 일이 좋아서 온 게 아니다. 그냥 명이니까 왔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간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버티는 거 내가 왜 막겠냐?
감간이 김 씨를 봤습니다. 이웃을 고발한 자가 어찌 이웃이라 하겠냐?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텨봐라. 그리고 말 위에 올라 떠났습니다. 김 씨 남편이 남았습니다. 옥년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옥년이 봤습니다. 우리 애가 사흘을 굶었소. 그 말이 낮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소. 당신네 집이 잘 버티는 게 그게 왜 그리 배가 아프던지. 김 씨가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밉지 않소? 당신들이 밉다기보다 내 처지가 밉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알아요라고? 옥년이 말했습니다. 나도 힘드니까요. 힘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싶어지니까요. 나도 그런 마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김 씨가 오래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오? 옥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버텨야지요.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복만이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옥년이 돌아봤습니다. 복만 눈에 뭔가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빨리 나아요. 봄에 밭 갈아야 하잖아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갈겠소. 반드시 갈겠소. 그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이 밥을 했습니다. 복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연습해야겠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뭐려? 걷기. 옥년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빨리 나아야겠소. 봄에 당신 혼자 밭 갈게 할 수 없지 않소? 옥년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아요.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옥년이 금이를 봤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러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그냥 있었지. 여기 있었어. 금이가 옥년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만이 잠들고 아이들도 잠들었습니다. 옥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더 넣어야 했습니다. 나무를 넣었습니다. 불이 살아났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옥년이 손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밀양에 있을 때는 이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손이 그래서야 쓰겠냐고. 이제 그 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손이 있었습니다. 옥년이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 손이 틈을 메웠습니다. 이 손이 불을 켰습니다. 이 손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나쁜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복만이 뒤척였습니다. 당신 자고 있었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자요. 제가 있어요. 복만이 눈을 감았습니다. 옥년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찢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았습니다. 옥년이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짐승 소리가 멀었습니다. 눈보라가 약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금이, 은이, 복만, 셋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옥년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겨울이 끝났습니다. 밀양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함경도로 간 박복만 댁. 가뭄에 못 버틸 거라 했습니다. 남정네가 다쳐서 못 버틸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됐다고 했습니다. 버텼다고 했습니다. 감관도 혀를 내둘렀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에서 들었습니다. 거기 박씨 댁 며느리가 혼자 통나무집 지었다더라. 최 씨가 멈췄습니다. 짐승이 왔는데 혼자 쫓았다더라. 소금도 없이 겨울을 났다더라. 최 씨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을 두고 오라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최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버리라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다. 짐승을 쫓았습니다. 소금 없이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최 씨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소금을 담았습니다. 돛박으로 가득 최 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보름이 걸렸습니다. 봄이었지만 산길은 험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산중턱에서 쉬었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그 겨울 내내 걸었는데 내가 보름을 못 걷겠냐? 그 생각이 발을 움직였습니다. 함경도가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최 씨가 느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아이들을 지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금 보자기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집 처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옥년이 그걸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작대기를 짚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왔습니다. 걸을 수 있겠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복만이 몇 걸음 걸었습니다. 절뚝거렸습니다. 더 연습하겠소? 옥년이 웃었습니다. 금이와 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걷는다. 넷이 마당에 섰습니다. 함경도 봄 햇살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햇살이었습니다. 그래도 햇살이었습니다. 옥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봄이에요. 옥년이 눈을 떴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장 담가야겠다. 복만이 웃었습니다. 소금이 있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구하면 되지요. 봄이 됐으니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냥 다시 나가야겠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복만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함정 안 빠지겠소. 금이가 웃었습니다. 은이가 웃었습니다. 넷이 마당에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땅에 온 뒤 처음으로 넷이 같이 웃었습니다. 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살아도 돼요? 옥년이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인데 살아야지. 은이가 말했습니다. 겨울에 무서웠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웠어. 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여기 있었잖아. 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봄이었습니다. 옥년이 씨앗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밀양에서 챙겨온 씨앗들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버텼습니다.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그 겨울을 넘겼습니다. 옥년이 밭고랑을 팠습니다.
씨앗을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금이가 물을 날랐습니다. 은희가 고랑을 다듬었습니다. 복만이 지팡이 짚고 옆에서 봤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갈겠소. 옥년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같이 해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함경도 흙 속으로, 밀양에서 온 씨앗이 함경도 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소금을 구했습니다. 장을 담갔습니다. 복만이 밭을 갈았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금이와 은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옥년이 통나무집 벽을 봤습니다. 겨울 동안 또 벌어진 틈이 있었습니다. 옥년이 흙을 이겼습니다. 틈을 메웠습니다. 손으로 꾹꾹 한 발 물러서서 봤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집이었습니다. 금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거 해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다음 겨울 준비. 금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봄인데요. 옥년이 말했습니다. 봄에 준비해야 겨울을 나지. 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흙을 집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메웠습니다. 옥년이 금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자라겠구나. 이 아이가 이 집을 지켜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 보자기를 다시 봤습니다.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심지 않은 씨앗들이었습니다. 콩, 수수, 조, 내년에 심을 씨앗들이었습니다. 함경도 땅이 이 씨앗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땅이 씨앗을 받아줄지, 싹이 날지, 열매를 맺을지. 봄에 심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옥년이 그 싹을 봤을 때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밀양에서 온 씨앗이 이 땅에서 살아났습니다. 나도 살아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이 살면 나도 산다. 이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이 땅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옥년이 그 씨앗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밀양에서 가져온 것, 이 땅에서 살아남은 것, 이게 바로 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복만의 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최 씨가 집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섰습니다. 집을 봤습니다. 틈없이 메워진 통나무 벽을 봤습니다. 마당에 자라난 채소를 봤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나물들을 봤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걸 다 그 여자가 했구나. 내가 아들만 두고 오라 했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혼자 읽었구나. 최 씨가 그 생각을 하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복만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복만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최 씨가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복만을 봤습니다. 옥년을 봤습니다. 금이와 은희를 봤습니다. 살았구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보름을 걸어와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복만이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옥년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금이 있었습니다. 장이 있었습니다. 봄에 심은 채소가 있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래도 밥상이었습니다. 최 씨가 밥상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 옥년이 봤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부정하다 했는데
내가 부정했다면 이 집이 서 있겠냐? 이 통나무 집을 지은 손이 부정한 손이라 했습니다. 이 집 틈을 메운 손이 있어서는 안 될 손이라 했습니다. 그 손이 이 집을 살렸습니다. 최 씨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한 대박? 이거 가지고 오려고 보름을 걸어왔다. 옥년이 그 대박을 받았습니다. 소금, 겨울에 그토록 없어서 울었던 소금이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소리 없이 울던 그 밤의 소금이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봤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 했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금이 은희한테 할머니 인사해야지요. 최 씨가 봤습니다. 금이와 은희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최 씨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고 또 안았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놈들, 이렇게 컸구나. 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기뻐서 그래. 은희가 말했습니다. 기쁘면 웃는 거잖아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구경할래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보여다오. 금이가 이끌었습니다. 여기 어머니가 틈 메운 거예요. 저기도요. 여기도요. 최 씨가 벽을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걸 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했어요. 손이 다 갈라지도록 했어요. 최 씨가 말을 못했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밭이에요. 어머니가 심은 씨앗 있어요. 최 씨가 밭을 봤습니다.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밀양 씨앗이라서요. 여기서도 잘 자라요. 최 씨가 그 자라난 채소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며느리, 옥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났습니다. 최 씨가 봤습니다. 운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왜 죄송해? 최 씨가 옥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함경도 여름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뭔가 오래된 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만이 옥년 옆에 왔습니다. 말없이 섰습니다. 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함경도 여름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밀양에서 온 씨앗이 함경도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 됐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됐습니다. 이 겨울이 내 겨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옥년이 그 겨울을 버틴 건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겨울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보라 속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봄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눈보라 속에 있어도 봄은 옵니다. 소금이 없어도 봄은 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빛 야담이었습니다.